선생님, 한글 재밌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한글 재밌어요. 자, 145쪽. 선생님부터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본, 한글이 가장 기본. 선생님 볼게요. 선생님, 원래는 이 표까지 넣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 볼게요. 천천히, 자, 선생님 천천히 할게요, 선생님. 저한테 한글을 배운다는 건, 선생님 이게 메뉴를 배운다고 해서 선생님 메인 메뉴. 파일이라는 메인 메뉴.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편집이라는, 선생님 이렇게 편집. 보기, 입력, 서식. 그죠,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메뉴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얹고, 메뉴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얹고,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선생님 이렇게 뭐가 이렇게 쫙 펼쳐져.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리본 메뉴. 그죠, 선생님? 리본 메뉴예요. 얘 갖다 선생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아이콘, 리본 메뉴. 근데 우리가 메뉴 이름을 메인 메뉴, 주 메인 이름을 클릭을 할 때마다 밑에 이렇게 뭐가 쫙 펼쳐져. 이때 메인 메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편집이라는 메뉴 이름 오른쪽에 뭐가 있어? 쌤, 이 표시 있죠? 아래쪽으로 향하는 꺽쇠. 그죠, 선생님? 이 친구는 뭐냐면 편집이라는 메인 메뉴 밑에 있는 서브 메뉴야, 서브 메뉴.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 편집이라는 메뉴 밑에 우리 대단한 메뉴, 선생님 뭐 있어요? 여기 외워야 돼. 복사하고 붙이기라는 게 있어. 복사. 그죠, 선생님? 우리 대국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고, 대국민 단축키는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요, 선생님. 대국민이요. 자, 그럼 선생님 입력 메뉴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입력 메뉴. 선생님 밑에 펼침바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입력이라는 메인 메뉴 밑에 있는 서브 메뉴. 선생님 대단하죠, 선생님. 표. 그죠, 선생님. 표. 자, 그래프. 아니, 우리 사장이 우리가 이렇게 견적서 내고 우리가 여기 우리가 아까 보니까 3단원에 우리 인테리어 어떤 업체가 뭐 인테리어 뭐 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문테리어 견적서도 내고 그다음에 각종 여기 들어갈 기자재 뭐 원가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장은 숫자를 너무 싫어해. 뭐 어떤 원자재가 제일 값이 뭐 높고 낮고 어떤 게 또 항목이 또 뭔가 이런 거를 좀 비교해서 데이터를 숫자로 표시하면도 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이제 그래프로 보이잖아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우리 뭐 6월 달에 선거 들어오지만 선거 딱 6시 정각이 끝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선생님 뭐부터 나와요? 그래프 딱 그래서 보이잖아요, 선생님. 전국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가? 뭐 당이 어디가 높나 낮나? 그래프의 하이라이트는 엑셀이에요, 선생님. 그래프의 하이라이트는 요즘 배경 문적이 없다고 그랬어. 우리 A4 용지 한 페이지에 3분의 1은 한글에서 만든 거, 3분의 1은 인공지능이 만든 거, 3분의 1은 엑셀이 만들어서 가져온 거. 그럼 이런 도형 이미지 이쁘게 편집하는 거는 파워포인트에서 뭐 하면 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한글에서 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글에서 하는 거지. 원래 때 엑셀은 또 하이라이트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대대적인 거, 그림표 차트, 선생님 다 입력 메뉴 있다는 거. 그림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지금 세 번째 선생님 서식이라는 서브 메뉴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서식이라는 서브 메뉴 너무 대단한 메뉴들입니다, 선생님.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선생님 아까 제가 문단 번호 모양 1수준 20pt 오른쪽 선생님 여기 다 문단 번호에 있어요. 여기겠죠, 선생님.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선생님 한글을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우리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 캔바 있죠? 캔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글은 내가 직접 문서를 다 디자인을 해야 되고 캔버는 어떻게 돼? 다 맞춤형으로 맞춰져 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 옷을 사실 때 어떻게 돼요, 선생님? 어디 가서 예전에 뭐 사이즈 재고 의류를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사이즈만 가서 만들어지면 골라 입잖아. 이게 캔버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한글 기본을 알면 캔버는 그냥 써. 한글 기본만 아시면 왜냐면 이 텍스트 이미지 편집하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대단한 메뉴들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가장 중요해요. 편집, 입력, 서식. 요거 세 가지 메인 메뉴만 잘 이해해 놓으시면 우리 요 지금 교재에 우리가 A4 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쪽을 만들어야 되냐면 세 쪽을 만들어야 되거든.
A4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 파워포인트는 A4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몇 쪽을 만들어야 되냐면 6쪽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한글은 단위가 쪽이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이 A4 똑같아요, 선생님. 똑같은 A4인데 우리 한글은 세로 방향으로 하고 만들고 우리 파워포인트는 가로 방향으로 하는 것뿐이야. 용지 규격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는 총 6개를 만들고 1시간 내에 우리 한글은 총 3페이지 3쪽을 만들고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얘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위가 슬라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아, 똑같아, 똑같아. 3페이지, 6페이지. 우리는 3쪽. 왜냐면 얘가 단위가 이렇게 쪽이라고 나오거든. 그리고 메뉴도 다 쪽이라고 해. 메뉴도 여기 쌤 메인 메뉴도 쪽이라는 메뉴가 있잖아. 야, 너 쪽에다가 페이지 번호 붙일래? 쪽 번호. 그죠, 선생님? 그럼 우리 파워포인트는 각 A4 용지 가로 방향 한 매마다 좀 번호를 좀 붙이고 싶어. 그럼 얘는 메뉴가 뭐겠어? 슬라이드 번호 매기기 이렇게 되겠지. 쌤 똑같아요. 우리는 단위가 쪽이니까 쪽 번호 매기기. 오늘부터 파워포인트 들어가요, 선생님. 왜냐면 집에서 파워포인트 가지고 놀 일이 많아. 예, 가지 앉으셔서 노실, 제가 좀, 이렇게 노실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야. 오늘 카카오톡도 했겠다. 자, 파일 첨부해서 숙제도 딱 이제 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자, 놀거리를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려서. 그래서, 선생님, 요거 3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편집, 그 다음에 입력, 대단한 메뉴들을, 선생님, 대단한 메뉴들. 자, 그래서, 선생님, 맨 처음에, 자, 선생님, 쪽이라는 메인 메뉴, 선생님, 팔찜 단추를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자, 가장 기본이야. 일단은 선생님, 자, 이렇게 메인 메뉴를 읽혀야 돼. 메인 메뉴를. 메인 메뉴 밑에 있는 서브 메뉴를. 자, 선생님, 제일 1번에 뭐가 있냐면 편집 용지가 있어. 편집 용지. 자, 편집 용지가 있어. 편집 용지. 선생님, 그 옆부분에 편집 용지 오른쪽에 선생님, 무슨 이렇게 뭐 영문자로 된 선생님,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선생님, 일명 이 친구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단축키라고 얘기를 해. 단축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되게 이렇게 저희 이렇게 실무 교재는 좀 단축키로 설명이 되어 있어. 단축키를 외울 일이 전혀 없다. 근데 단축키를 외우지 않으면 이 기능을 못 쓰는 기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선생님 어떻게 돼요? 동의함, 요거 만드는 거. 선생님 이해요? 이거 동의함, 요거 만드는 거. 우리 시험 때. 얘는 단축키를 모르면 쓸 수가 없어. 저는 아니야 페이퍼로 있는 지면이라면 제가 뭐 펜으로 가서 체크 단추를 눌러서 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단축키는 몇 가지만 할 거예요. 몇 가지만. 자, 이거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험 딱 끝나면 잊어먹어 버리면 돼. 상관이 없어. 지금 시간을 조금 단축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F7이라는 거 이게 조금 한번 기억 한번 쌤 해놓으시고. 자, 선생님 편집 용지로 한번 가볼게요. 편집 용지로. 편집 용지.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우리 선생님이 내가 지금부터 문서를 기한을 하는데 지금 문서 용지 규격이 뭔가 쌤 여기 자 용지 종류 오른쪽에 쌤 펼침 단추 누르시면 쌤 자 A4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B4 그 다음에 A3 A5 굉장히 다양한 용지 규격이 나오죠. 쌤 1번에 이것부터 세팅해야 돼요. 내가 A4로 세팅해놓고 문서를 결과물을 출력을 해서 결제자한테 딱 가지고 갔어. 결제자가 이번 문서를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피포용지로 규격으로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문서가 싹 틀어져 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항상 1번 A4인가 B4인가 A3인가 B3인가 자쌤 이거 안 되시면 선생님 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옆에 분 도움 받으시고 선생님 안 되시면 손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셨고 선생님 잘하고 계신데 자, 용지 종류 내가 지금 A4 용지를 디자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B4 용지 규격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가 이 얘기죠 선생님. 이게 1번이야. 근데 선생님 거의 A4죠. 가로가 210에 세로가 297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세로가 297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밑에 용지 방향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가 A4 용지에 가로가 210에 297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문서를 기한을 할 것인가? 가로 방향으로 기한을 할 것인가? 근데 우리 파워포인트라는 거하고 엑셀은 거의 가로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엑셀 같은 경우도 근데 내가 견적서 하나 내드려도 어떻게 돼? 맨 처음에 문서 코드 있지. 그다음에 이 품목명 있지. 이 품목을 거래처 있지. 품목을 제조한 제조회사 있을 수 있고 원가 있을 수 있고. 선생님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 우리 선생님들이 쇼핑몰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쇼핑몰에서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우리 선생님들이 하다못해 뭐 옥션이라든지 이런 데 입점을 하더라도 엑셀은 기본이에요. 왜냐면 다 원장 관리를 엑셀로 하니까. 하다못해 내가 쇼핑몰을 하나 하더라도.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쇼핑몰 하실 때 이분들이 우리 선생님들 고객 관리할 때 어떻게 선생님? 우리 고객은 선생님 주소만 받으라도 직장 주소, 집 주소, 그 다음에 배송대 주소 3개잖아요. 되게 이렇게 숫자하고 관련되는 거는 거의 엑셀이고 다 가로 방향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만 세로 방향이야, 규격이. 예, 규격이. 근데 이런 문서 있을 수도 있죠. 선생님, 저 사장이 5장 문서를, 페이퍼를 제안을 하라고 하는데, 1, 2쪽은 세로 방향으로 하고, 3, 4쪽은 가로 방향으로 해달라. 선생님, 그런 문서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용지마다 매 페이지마다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쌤 어떻게 돼? 자, 기본적으로 세로 방향이다. 자, 먼저 세로를 선택을 해주고 설정. 자, 설정. 자, 그러면 여기서 쌤 어떻게 돼? 문서를 다 기한을 한 다음에 쌤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문서를 기한한 다음에 어떻게 돼? 자,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고 쌤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저 아랫부분에 있어.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얘는 자, 프린트를 해서 문서를 내가 기한을 해서 편집해서 결과 문서를 인쇄를 하기 전에 근데 요즘은 쌤 다 전자문서로 다 보내죠. 내가 쌤 출력을 해서 문서에다가 철을 해서 뭐 사장실로 가서 결제를 물론 받기도 하지만 쌤 요즘에는 뭐 사내에도 다 인트라넷이 있잖아. 근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다 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뭐 결제자한테 딱 보내서 문서 결제 딱 받고 사인 딱 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자, 선생님 일단 문서를 파일 메뉴 클릭하고 쌤 저 밑에 보면은 아랫부분에 있어. 미리 보기 있어. 미리 보기. 그래서 우리 쌤이 지금 내가 지금 만든 문서를 쌤이 만들진 않았지만 만든 문서를 종이에다가 출력을 하면 나올 거야. 이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자, 미리 보고 편집하고, 미리 보고 편집하고, 수십 번을 해야 돼. 수십 번을. A4 용지 한 장에 이 5자 한 글자도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 그죠, 선생님? 자, 선생님 저기 닫기. 자, 다시 또 쪽 메뉴 펼쳐서 다시 또 편집 용지. 선생님 가로 방향으로 한번 세팅 한번 해볼까요? 가로 방향으로 설정. 가로 방향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파일 메뉴 클릭하고 미리 보기. 선생님 얘는 지금 가로 방향으로 세팅을 했을 때 선생님 지금 표 밑에 뭐 무슨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잘려버렸어. 아무래도 세로 방향은 선생님 어떻게 돼요? 세로 길이가 길었는데 얘를 가로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아까 297이 가로로 가니까 그죠 선생님? 얘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문서를 만드는지 간에 일단 1번이 자 용지 규격 그 다음에 2번이 내가 세로 방향으로 할 것인가 가로 방향으로 할 것인가 되게 한글은 기본이 세로 방향 그 다음에 선생님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은 가로 방향으로 문서를 많이 기한을 합니다 선생님. 자 다시 또 닫기 다시 또 쪽 메뉴 펼쳐서 편집 용지 선생님 이렇게 수십 번 들어가요. 수십 번 들어가.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부분 볼게요. 자, 여백이 있어. 일단 여백이 왼쪽하고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선생님 머릿말 꼬리말 요거 빼버리세요 선생님. 아직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근데 선생님 145쪽 오른쪽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해서 머릿말 기능을 쓰라고 나왔어. 그죠 선생님? 우리 업무할 때도 머릿말 많이 써요 선생님. 머릿말. 네, 이제 머릿말이라는 이제 이런 그 문서 관련 전문 용어는 그때그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단위가 밀리예요 밀리.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 30밀리라는 거는 3cm라는 얘기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아까 A4 용지 세로 방향 규격이
가로가 210에 세로가 297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그럴 수도 쌤 문서를 딱 첫부터 만드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백이 있어야 이뻐. 여백이 있어야 이쁘고, 여기다가 배경에다가 문서 위주로 막기 위해서 이미 우리 회사 로고 같은 거를 있을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워터마크 처리해서 살짝 깔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조금 시선을 더 좀 가운데다가 두게 해서 이 선처리도 할 거야. 좀 테두리도 넣을 거야. 그 문서를 보는 사람이 시선이 안쪽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꼭 집에다가 울타리 놓듯이 안정감 있게. 그래서 내가 만든 문서가 조금 이렇게 빨리 좀 결제 사인이다 하고 좀 그러기를 원해. 그러면은 쭉 테두리 넣는 것도 쌤이 한 가지 방. 이거 심리학적으로도 쌤이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쌤이 꼭 집에다가 울타리 쳐놓듯이 좀 안정감 보는 사람이 좀 사인 안 나올 것도 사인이 날 수 있는 어떤 좀 설득 동의를 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쌤 어느 정도 좀 여백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이게 기본이 3cm야. 3cm. 자, 쌤 다시 또 파일에 미리 보기. 다시 또 미리 보기. 자, 한글이 됐든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항상 미리 보기를 했으면은 뭐를 설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선생님 잠깐만요. 다시 또 닫고 다시 편집 용지로 갈게요. 다시 또 편집 용지로 갈게요, 선생님. 자, 세로 방향으로 바꿀게요. 세로 방향으로. 자, 세로 방향으로 하고 계시죠, 선생님? 안 되시면 손 들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세로 방향으로. 자, 설정.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조금만 이해를 할게요. 다른 거 머릿말 이거 빼더라도 지금 A4 용지 내가 세로 방향으로 세팅을 했었을 때 이 지금 비어있는 A4 용지 요 규격에다가 내가 문서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왼쪽은 여백이 3cm가 띄어지고 문서가 만들어지겠구나, 쌤 이렇게. 예. 다시 또, 자, 세로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 쌤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쌤 미리 보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저 윗부분에 여백 보기를 꼭 세팅을 해야 돼. 여백 보기를 세팅을 해서, 쌤이 여백 보기를 세팅을 할 때, 자, 빨간색 점선은 여백 부분이야. 여백.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남을 부분이야.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문서 만들 때 왼쪽 오른쪽 위아래 머리빨 포함해서 30mm 넣어주면 이뻐요. 30mm 넣어주면 예뻐요. 근데 선생님 저희 문서는 표가 아예 아니 표를 안 배웠지만 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백 나가버렸죠. 잘리죠. 아니 그 무서워 왜 그림 잘리고 왜 잘려? 그죠 선생님? 반드시 일회복에서 엑셀이 됐든 한글이 됐든 편집을 해야 되죠. 선생님. 네. 혹시 안 되시고 계세요? 여백 보기까지 우리 문서가 왜 없지? 여름 문서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여름 문서 쪽에서 카카오톡에서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볼게 내려볼게 얘를 좀 아니면 선생님 마음 잠깐만 이게 문서가 있어서 굉장히 항상 이거부터 미리 보고 편집하고 미리 보고 편집하고 수십 번. 선생님 하나만 볼게요. 선생님 이거 다 배워요, 선생님. 이거 다 배워. 이렇게 편집해서 아무 문제 없으면 어떻게 돼, 이제? 프린터 전원 버튼 딱 누르고 인쇄만 누르면 멋지게 선생님 출력이 되겠죠. 선생님 하나만 선생님 저기 오른쪽에 닫기 앞쪽으로 보면 선생님 이게 지금 돋보기 아이콘 안에 플러스 사인이 있고 마이너스 사인이 있죠.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사인 돋보기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확대가 되고 또 마이너스 사인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축소가 되고 그래서 미리 보고 편집하고 미리 보고 편집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다. 자, 쌤 닫기. 자, 닫기.
같기. 선생님, 저희가 그럼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문서라가 일단 표를 어떤 우리 편집해서 A4 용지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선생님. A4 용지 안에. 자, 선생님 뭐가 있냐면, 자, 선생님 보기 메뉴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보기 메뉴. 자, 보기 메뉴에 쪽 윤곽이, 자, 뭐가 되어 있어? 선생님, 이 정도만 설명을 들으시고, 집에서 이렇게 좀 복습을 하시면, 멀티만 보시면, 보기라는 메인 메뉴 밑에 서브 메뉴가 좀 어떻게 돼요? 함께 척도도 있고, 윤곽이라는 거 있고, 표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메모도 중요한데,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체크, 체크. 그 다음에 선생님, 뭐가 있냐면, 얘를 갖다 얘는 체크 단추라고 하고, 얘는 옵션 단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체크 단추라고 하고, 옵션 단추라고 얘기를 해. 선생님, 잠깐만요. 필기를, 얘를 갖다가, 잠깐만요. 새 창을 해서, 새 문서를 해서, 어, 3월 10일을, 선생님, 이렇게 기초가 더 어려워요.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매뉴얼대로 진도만 나가면 돼. 아유, 저희 하루 다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 이런 것들이. 근데 요거는 비단 우리 한글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3월 11일. 쌤 메뉴를 쓰는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체크 단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체크 단추는 선생님 뭐냐면, 메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으면 한 개를 선택해도 되고 메뉴가 10개다 그러면 10개를 다 선택해도 돼. 여러 개를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을 하나도 안 해도 돼. 우리 선생님 웹페이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야, 너 취미를 한번 골라봐. 여기다 10개 남았어. 3개 이상 골라. 그럼 3개 선택해서 10개 중에서 내가 취미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선택을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선생님? 그럼 얘는 갖다가 선택 해제는 선생님 어떻게 돼요? 선택 해제는 선택 해제는 자,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해제가 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되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글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늘 했던 대로 그대로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선생님. 그래야 작업하기가 앞으로 편해. 그래 앞으로 작업하기가 편해.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보기 메뉴라는 메인 메뉴를 펼쳐서 지금 쭉 윤곽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어. 이거는 지금 누군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선생님, 이제 쭉 윤곽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기 전에,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만드시는 문서도 보면은 얘를 갖다가 꼭 파일에 미리 보기를 하지 않아도, 미리 보기를 해서, 지금 여기는 위 여백이고, 여기는 왼쪽 여백이고, 여기는 오른쪽 여백이구나. 이거를 꼭 미리 보기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건 아니고, 선생님 문서를 지금 만들 때부터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왼쪽이 30이구나.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가만있어 봐. 그럼 위쪽 여백하고 왼쪽 여백이 비슷한데, 그럼 이거 전체 여백은 위쪽 여백하고 머릿말 여백하고 포함한 여백인데, 그럼 이게 위쪽하고 머릿말 여백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거는 편집 용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백 보기를 누르지 않느라는 잘 모르겠죠, 선생님.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그렇지만 미리 문서를 만들 때부터 어느 정도 여백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보기 메뉴에서 쭉 윤곽이라는 메뉴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얘를 해제를 시켜볼까요, 선생님? 해제를 시켜볼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기 메뉴 눌러서 또 쭉 윤곽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다시 쭉 윤곽 체크. 지금은 쌤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누르면 어떻게 돼? 쌤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죠. 선택이 되어 있죠. 쌤 쭉 윤곽이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쌤 제일 아랫부분에 문서의 아랫부분에 쌤 항상 문서를 발신하는 기광면이 와요, 선생님. 기광면. 쌤 지금 얘가 A4 용지 1쪽이거든.
A4 용지 1쪽. 근데 저희 해요, 선생님. 자, 선생님 키보드를 좀 쭉 빼고, 키보드를 좀 쭉 빼고. 자, 선생님 컨트롤 키가 있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얘가 어떻게 되면 강제적으로 쪽이 나눠져. 야, 야, 우리 팀에서 5페이지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너가 딱 3페이지만 만들어.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내가 만들게. 그럼 너가 만들 3페이지는 꼭 1쪽, 2쪽은 비워놓고 3번째 쪽에다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컨트롤 엔터 쳐서 2쪽 넘어가고, 컨트롤 엔터 쳐서 3쪽 넘어가야 되겠죠, 선생님. 그래서 저장해서 보내면 1쪽하고 2쪽은 비어있으니까 3쪽에만 내 문서가 있잖아. 쌤, 더욱이 이쪽 윤곽 보이기를 세팅을 해주면 쌤 어떻게 돼요? 1쪽하고 2쪽하고 정확하게 구분선이 나와서 보기가 편하잖아. 그죠, 선생님? 근데 보기 메뉴 눌러서 지금 쭉 윤곽을 세팅을 안 해놓으면 선생님 어떻게 돼요? 아이, 답답하잖아요, 선생님. 아이, 답답해. 답답하고 선생님 쭉 내려가 볼게요, 선생님. 1쪽하고 2쪽하고 구분도 없어. 1쪽하고 2쪽하고 구분도 없어. 물론 선생님 이렇게 빨간 선으로 구분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유, 이쪽인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이에요. 항상 몇 가지 세팅을 딱 할 거야. 자, 보기 메뉴에서 항상 1번으로 세팅할 게 쪽 윤곽이에요, 선생님. 쪽 윤곽.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 내가 용지 규격하고 여백을 세팅을 했었을 때,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쪽을 나눴을 때, 여기다 와 있는 쪽과 쪽 사이를 정확하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선생님. 자, 그럼 자, 선생님, 요거 들어오셔야 돼요, 선생님. 제일 아랫부분에, 쌤, 혹시 요거 안 보이신 분들은 조금 무시할게요. 요것도 우리가 좀 세팅을 해야 되니까. 쌤, 오른쪽 제일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자, 쌤, 이쪽이라고 되어 있어. 이쪽이라고 되어 있어. 자, 쌤, 안 나오신 분은 조금 무시. 괜찮아요, 선생님. 쌤, 얘는 전체 쪽이야. 전체 쪽. 그다음에 얘는 지금 현재 쪽이야. 현재 쪽. 저 같은 경우는 쌤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체 두 쪽이야, 문서가. 현재 두 쪽 중에서 지금 현재 편집하고 있는 문서가 두 쪽이라는 얘기야. 껌뻑껌뻑이라는 커서가 두 쪽에 있고, 비어져 있는 화면 두 쪽에 있고, 쭉 올라가서 첫 번째 쪽 문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좀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친구가 자 1/2로 바뀌어서 지금 전체 두 쪽인데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편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혹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쪽 나누기를 안 하신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전체 페이지도 1페이지고 현재 내가 편집하고 있는 페이지도 1페이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항상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보기에 쪽 윤곽이 꼭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이거는 문서를 만들 때마다 확인. 문서를 만들 때마다. 자, 그리고 제가 볼게요. 지금 문서를 만드는데 제가 선생님 이 글꼴 서식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한글에서 기본 포인트는 10포인트예요. 엑셀은 11포인트고 이제 숫자로 11피트고 근데 좀 화면이 좀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좀 힘들어. 그랬을 때 선생님 어떻게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생님 마우스 휠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선생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업을 하면 휠을 위쪽으로 그러면 화면이 확대가 돼. 선생님 이거는 크기는 1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수가 있는 안경을 끼겠다고 생각하시면 돼. 글자가 선생님 적당한 포인트 찾아서 작업하시면 돼요. 업무하실 때. 근데 우리 시험장에 딱 가면 기본이 자 다시 보기 메뉴 클릭하고 선생님 쪽 윤곽 바로 이 부분에 보면 확대 축소가 있어. 확대 축소. 확대 축소로 가면 어떻게 돼? 선생님 기본이 125예요. 125야. 125. 선생님 아까 150을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되면 화면이 확대돼서 보이겠죠?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그냥 키워놓고 닦고 해도 되는데 시험장에 만약에 한글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자격 시험을 보실 때 시험장에 가면 한글은 120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100으로 되어 있어. MS는 다 기본은 100이에요. 인터넷 웹페이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쪽 윤곽 세팅하고 125로 딱 세팅을 해놓고 좀 작업하는 습관 들이셔도 괜찮아. 이게 기본 화면 포인트니까 이게 이제 기본 화면 포인트니까요. 자, 쌤 어디로 가시냐면 쌤 오른쪽에 쌤 이게 플러스 사인 있어요. 플러스 사인. 자, 이 친구를 클릭을 하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다시 A4 용지 규격, A4 용지 규격, 세로 방향 문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스크린 에디터가 딱 제공이 되어 있으니 스크린 에디터가 잠깐만 쌤 그 다음에 쌤 이거까지 마저 설명을 드렸겠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계속 봐야 돼. 얘를 이제 뭐라냐 옵션 단추라고 그래. 옵션 단추는 메뉴가 여러 개 있어. 메뉴가 여러 개 있는데 얘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오직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해. 야, 너 취미를 고르는데, 얘가 메뉴가 옵션 단추로 되어 있어. 그럼 얘는 하나만 선택이 가능해. 우리 선생님 웹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저 옵션 단추 메뉴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든지 어디 계정 받을 때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개인정보도 있잖아요. 뭐 핸드폰 번호도 있고 생년, 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성별, 골라라고 하잖아요. 남녀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나는 여성인데 남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를 해제할 필요도 없어. 얘는 메뉴가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만 선택 가능하니까 내가 여 선택하면 자, 여 선택하면서 뭐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뭐가 남은 해제가 돼. 쌤 우리 그 옵션 단추 메뉴 저번 시간에 배웠어. 뭐 배웠어? 자, 쌤 뭐 배웠어? 쌤 우리 한자 배웠잖아요. 그죠, 선생님? 우리 한자 바꿔야 되거든. 우리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면서 한자를 바꾸라고 했거든. 선생님이 지금 교재 보니까 이거 인공지능이라는 거 이 친구 선생님 한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인공지능이라는, 자, 선생님 글자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가 모여서 문단이라는 걸 만들고, 아이고, 엔터. 문단이라는 걸 만들고 문단이라는 게 모여서 A4 용지 1쪽을 만든다.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지금 옵션 단추라는 거는 자, 인공지능이라는 글자를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글자가 역상으로 바뀌죠. 검정의 흰 바탕인데 얘는 검정 바탕이 흰색으로 되죠. 저는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저 단어를 내가 편집을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블럭을 잡았다고 얘기를 해. 블럭을 잡았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돼요? 영역을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똑같은 말이야. 블럭, 영역, 그러니까 블럭, 영역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이 글자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가 모여서 쪽을 만드는데 선생님 이게 단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공백 이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공백을 만드는 거거든. 잠깐만요 선생님. 아이고 창을 몇 개를 띄워보니까 더 헷갈리네. 예를 갖다가 3월 11일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이건 보세요. 지금 이게 제목을 보니까 자, 인이라는 글자, 공이라는 글자, 네 개의 글자가 모여서 선생님 어떻게 돼요, 선생님? 공백이 하나 띄어졌죠. 자, 여기 공백을 띄울 때는 어떻게 되냐, 선생님? 그냥 스페이스 바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한 단어, 여기는 기술이라는 한 단어, 미시라는 한 단어, 산업이라는 한 단어. 왜냐면 선생님 저희가 이 껌뻑껌뻑이는 커서를 옮길 때도 선생님 방향키를 눌러서 글자 단위로 옮길 수도 있지만 단어 단위로 옮길 수도 있어요. 단어 단위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동학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뭐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블럭을 잡은 다음에 선생님 키보드를 좀 쭉
보내시고 쌤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 키가 있어요. 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키보드 기능 배열은 뭐 노트북이나 좀 달라요. 어떤 노트북 같은 경우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쌤 이해하시겠죠, 쌤이? 쌤 한자 키를 누르면 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자로 바꿀 수 있는 창이 호출이 되고 쌤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메뉴가 제공이 돼. 쌤 몇 개예요? 벌써 저희 7개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선택이 되어 있네. 쌤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선택을 옵션 단추, 옵션 단추. 오로지 이게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 번째 형식을 선택을 하니까 아까 네 번째가 선택됐던 형식이 취소가 됐잖아요, 선생님. 굳이 얘를 해제할 필요가 없어. 내가 성별 열을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남으로 선택된 거는 해제가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은 얘만 나온다고 그랬어. 얘만.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뭐가 있어? 선생님 저거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서 또 한자로 바꿔야 될 게 이거 그대로 복습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오늘 입력부터 하시고 선생님 그런 거는 이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한 2개 단원 정도 선생님 한자로 바꾸라는 게 나오는데 선생님 몇째 줄에 있을까요? 오, 선생님 저기 밑에 보니까 문맥에 있네, 문맥. 네, 그분에 보니까 선생님 이 부분 있네, 이 부분. 선생님 이 부분. 자, 선생님. 자, 특정 단어를 한자로 바꾸는데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눌러서 바꿨죠, 선생님.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똑같아. 모든 앱에서. 파워포인트에서도 똑같고 엑셀에서도 똑같고. 근데 선생님 우리는 이제 한글을 배우고 있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모든 프로그램에서 F1에서부터 F12까지는 각 프로그램에서 특수 기능을 수행을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 선생님이 F1에서 F9키까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F12키까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F9키는 뭐냐면 한글을 한자로 바꾸는 거. 우리 한글에서만 쓰는 거야. 한글에서만. 물론 한자 키도 있지만 선생님 F9키도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예. 그래서 선생님 요거 두 번째 형식도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 제가 보니까 일단 세 번째 이 입력 형식은 우리 모든 한글 자격 시험에 나오는 형식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선생님 어떻게 돼요? 2번, 3번, 4번 형식 많이 써요. 4번 형식. 그래서 지금 이 친구 두 번째 형식을 한번 선택 한번 해볼까요? 바꾸기. 그럼 이렇게 바꿔지죠. 자, 근데 선생님 이 기능은 저희가 또 나중에 배워요, 선생님. 선생님 이게 한자 바꾸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선생님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지금 내가 문서를 만드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 특히 선생님 이렇게 치명 같은 거, 치명. 근데 선생님 뭐 인명, 사람 이름 같은 거. 아니,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제가 김민정이라고 있어. 근데 문서를 만드는데 이 김민정이라는 저 사람 이름이 한 수십 개가 나오네. 그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물론 한자로 바꾸는데 선생님 글자 단위로 바꿀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거 만약에 이 입만 한자로 바꿔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공만 한자로 바꿔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이걸 언제 글자 단위로 바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돼요? 블럭을 잡고 한자 키를 누르면 선생님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자주 사용해서 선생님 이게 플러스 사인은 추가예요, 선생님 추가. 이게 이제 알아요. 추가 여러 가지 표현이 추가.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앞으로 배우는데 마이너스 사인은 선생님 삭제예요, 삭제. 마이너스 사인은 이제 삭제. 얘 마이너스 사인하고 X하고 똑같아. 삭제. 아니 내가 사진을 블로그에다가 올리는데 10장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 9장만 올렸네. 그러면은 뭐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 또 추가가 되는 거고. 사진을 10장만 올려야 되는데 11장 올렸는데 한 장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사진 이 부분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럼 걔를 누르면 그 사진이 삭제가 되잖아. 빼지잖아. 그거 X랑 똑같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이 김민정이었어요. 지금 김민정. 김민정. 그럼 얘를 갖다가 언제 한 글자씩 바꿀 거야? 한자 키를 누르면 셈이가 어떻게 돼요? 아니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김민정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쓸 줄 알고 쟤를 넣어놨겠어. 그리고 다른 분이 김민정이 똑같이 있다고 해도 똑같은 음을 가진 이름이 있다고 해도 한자가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인명하고 지명은 등록할 수도 있어.
나중에 배워야 되니 한자 등록하는 것까지 해야 우리 한자 바꾸기 수업이 끝나.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이 좀 일단 저희 이 조건부터 다 설명이 되어지고 이런 기능들은 선생님 이제 한자 바꾸기 한 3일차 가서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 이럴 때는 선생님 얼마든지 한자를 등록할 수 있어. 내가 김민정이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희 문서를 보면 선생님 다시 빈 문서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자, 우라는 걸 입력하고 엔터. 리라는 거 입력하고 엔터. 이거 하고 말 10분 쉽게 선생님. 자, 선생님 엔터를 칠 때마다 화면에 일명선 뭐예요? 이 꺾어지는 화살표가 나오죠. 선생님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문단부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단부호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 아까 이 글자가 모여서 미국이라는 한 단어, 불리는 한 단어와 단어 사이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공백이라고 그랬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글자를 쭉 입력을 하다가 선생님 어떻게 되냐면 글자를 쭉 입력을 하다가 내가 줄바꿈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엔터를 누르면 선생님 얘가 강제 개행이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 그 엔터 키를 누르면 얘가 한 문단이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지금 보시면 선생님 지금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선생님 지금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선생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문단 부호가 선생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문단 부호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입력할 때 어떻게 돼? 미국 여기서부터 세 번째 줄 있다까지 글자를 입력을 하는데 엔터키를 한 번도 안 눌렀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엔터키를 어디서 눌러야 돼? 있다 하고 여기서 눌러야지. 내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부터 며칠 아홉 줄 동안 엔터키를 한 번을 안 눌렀다는 얘기야. 문단이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문단이 좀 어려워. 왜냐면 우리 한글은 문단 단위로 편집을 하거든. 메뉴가 다 문단 모양, 문단 첫 글자 장식, 문단이라는 말이 많아.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입력을 하다가 엔터를 쳐버리면 야가 한 문단이구나. 한 문단이구나. 그래서 일단 여기는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이구나. 선생님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문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2부에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 이렇게 표를 빼버리고 선생님 여기까지 제가 원래는 입력한 거를 불러온 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 선생님 다음 시간부터는 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위에서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집에서 한번 복습을 해야 돼. 근데 저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다음 회차를, 그러니까 숙제를 제가 내드리는 거야. 숙제를. 얘를, 네, 그 다음에 오늘 문단번호 하는 것까지 배웠다. 그러면은 또 3회차로 숙제를 하는데, 또 문단번호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까지 배웠다. 그러면은 3회차를 표까지만 하시면 되고, 배운 것만 복습.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요거를 딱 여기까지. 그래서, 자, 선생님 볼게요. 마지막. 자, 그러면은, 이 문단 부호는 쉬어야 되는데 자꾸 수업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네. 문단 부호는, 선생님 이거는 에디터 화면, 편집 화면에만 나오지, 선생님 결과에는 안 나와요, 선생님. 깨끗하죠? 문단 부호가 꼭 나와야 돼. 저 문단 부호라는 게 없을 때 작업하는 불편함을 우리가 뭐를 넣어봐야만 이해하냐면 그림. 그냥 그림을 넣어봐야 돼. 그래서 이게 문단이고 문단 부호라는 게 꼭 있어야 되겠구나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아직은 선생님 좀 문단이 좀 어려워요. 일단 여기서 여기서부터 입력할 때 여기서 엔터키 한번 누른다. 여기서부터 여기 입력할 때 엔터키 한번 누른다. 그렇게만 하면 입력하시는 거. 선생님 특수문자는 다 배우셨죠? 미음 한자키. 거기서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 앞부분에 교재를 보니까 미국이라는 단어 앞에 선생님 이렇게 가라는 번호가 있죠. 얘는 컴퓨터가 넣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넣지 마세요. 얘는 컴퓨터가 넣어줄 거야. 1수준 문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넣으면서 입력하면 좋은데
야가 일단 3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문단 번호 기능을 쓰면은 진짜 문서 만들기 편해요. 진짜 문서 만들기 편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천천히 쌤 이해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쌤 딱 이렇게 쭉, 자, 제목 입력하고 엔터 엔터. 빈줄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입력하고 여기서 엔터 한 번. 또 네이버에서 여기까지 쭉 입력하고 여기서 엔터. 아무래도 본문하고 여기하고 좀 공백이 좀 있어야 돼. 쌤 이렇게 딱 붙으면 쌤 이거 보기가 싫어요. A4 용지 어느 정도 여백 넣어주고 쌤 이렇게 공주를 하나씩 넣었더니 쌤 A4 용지 여기 문서가 쌤 조금 잘리고 너무 빡빡해요. 그럼 이제 여백 조절하면 되잖아요. 왼쪽 30을 20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정해진 공문서를 빼고는 그래서 이제 앞에 번호 싹 빼고 입력하시면 되고 특수문자 넣고 한 칸 한 칸 띄고 요거를 선생님 이제 입력을 하시는데 적당하게 시간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게 30분 안에 요거 입력만 하시면 합격하세요. 30분 안에 저거 입력만 하시면 30분 안에 30분 안에 입력만 하시면 합격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왕이면 좀 배우시고 실무 한번 자격증도 올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선생님 보기 메뉴 펼쳐서 다 끝났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 표시 또는 숨기기에서 꼭 뭐가 꼭 화면에 나와야 되냐면 문단 부호가 꼭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조판부호도 너무 중요하고 그림도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표시 숨기기 다 중요해. 여기 저 부분 다 꼭 세팅을 해줘야 돼. 일단은 선생님 문단 부호만 체크되어 있어. 아니 선생님 문단 부호만 일단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나머지는 체크가 되어 있어도 안 되어 있어도 되고 안 되어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 세팅되어 있어야 되지. 자 보기라는 메인 메뉴에서 표시 숨기기 서브 메뉴에서 선생님 어떻게 돼요? 또 서브 메뉴들이 떠 있죠. 복잡하죠, 선생님. 여기서 문단 부호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꼭 하고 선생님 이렇게 에디터 화면에서 문단 부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요거까지 자꾸 얘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선생님. 이런 걸 금방 해. 혹시 요거 자 저희 10분 쉬는데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시는 여기까지 확인하세요, 선생님. 문단 부호 체크되어 있으면 여기 문단 부호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게 보여야 돼. 엔터키를 칠 때마다 얘가 나와야 돼. 예. 그래서 문단 부호가 화면에 안 보이면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그동안에 한글 문자를 만드셨던 선생님 표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문단 부호 때문에. 표에도 영향. 문단 부호가 되어 있으니까 표 크기에도 영향. 선생님 표가 안 줄어들어요. 표안에 글자가 달랑 하나인데 표가 안 줄어들어요. 선생님. 다하고 영향. 다만 눈에 들으시면 돼요. 안 들리면 기관멸, 발신 기관멸, 발신 기관멸, 자, 발신 기관면 제일 원이라는 글자 뒤에다가 된 커서를 갖다 놔볼게요. 그럼 여기서 엔터를 치면 문단이 나눠져, 그죠, 선생님? 줄이 바뀌죠? 줄바꿈, 문단 나누기, 그죠, 선생님? 뒤로 가요, 선생님? 누르고 엔터, 엔터를 누르고 컨트롤. 선생님 또 손 들으세요, 선생님? 네, 네. 나중에 이거 한자 단어 등록 자 그다음에 쌤 사선 컨트롤 좀 나누기 5번 1 플러스 2 여기라고
요즘 강기가 한글 재밌어요. 엑셀도 재밌지만 한글도 재밌어요. 어, 우리 근데 한글에서만, 네, 한글에서만. 다행이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퀴즈도 내고 그러셔도 돼요. 맞아요. 선생님, 따뜻해야 돼요. 추우면, 예. 아, 우리 이게 딱 짝꿍이, 예. 우리 선생님이 저희 뒤에 혼자 앉아 계시고. 근데 여기가 좀 보기가 불편해요. 제일 어려운 게 한글이에요. 수분 연습해보시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모델에서 제공해주는 자판을 쓰니까 또 이중으로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쓰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빠르게만 나. 아까처럼 이거 30분만 나오면 돼요. 시간. 인정하시는데. 아, 동네, 동네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그 동네에 컴퓨터 닥터 하나씩 있던데 119 닥터 9,000원이면 예전에 기린로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했었거든. 근데 저도 이제 이 기자재 서로 갈 때 한 번씩 가는데 이렇게 문 여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 그런 데 가면 9,000원씩 주면 밀어주거든. 네. 꿈에서 한번 하세요,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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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싹 깨끗하게 AS도 가면 비쌀 수도 있어요, 선생님. 되게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 아니면 삼성 노트북이죠. 그러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세팅하면 얼마나 되나잉? 응, 응. C형, C형. 나도 여쭤보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어려워. 혹시 제 얘기는 괜찮아요? 듣기? 이해를 하시면 하나,
지금 여기만 오시면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선생님. 선생님, 이것도 또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다시 또 표시 또 숨기기에서 조판. 자, 조판은 뭐냐면 누가 보낸 문서. 아, 누가 메일로 문서를 하나 보냈어. 야, 확인해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과 동시에 딱 조판부터 설정을 해야 돼. 아니 뭐냐? 아니 무슨 기능을 사용해서 이걸 만들었지? 확인해 보는 거야. 잠깐만요, 선생님. 조판. 우리 머리에다가 예쁘게 핀 꽂듯이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 근데 꾸몄는데 눈에 안 보여. 설명드릴게요. 네. 이런 이제 기구만 딱 되어 있으면 뭐 딱 매일매일 불러와서 어 이렇게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쌤 문서 하나 또 열어볼게요. 비어있는 화면. 비어있는 화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선생님. 자, 문서를 만드는데 항상 첫 번째 페이지는 표지죠, 표지, 디자인. 이게 표지가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많이 간집해서 와요. 네. 무슨 뭐 이런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목차.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그럼 1점을 계속 눌러서 여기, 아이고. 자, 1점 인공지능이란, 어, 이렇게 해서 선생님에다가 1쪽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선생님? 이런 문서에서도 뭐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점, 뭐라고 할까요? AI, 저거, 이게 제일 이해가 빠르시네. 여기다가 10조, 오케이. 한번 써볼게요. 혹시 타자가 느리신 선생님은 선생님 그냥 보는 거하고 직접 내가 입력하면서 따라하는 거하고 선생님 차이가 큽니다, 선생님. 그냥 보기만 하시면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서 싹 이제 여기다가 다 센터에다가 그나마 따라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한 3일은 가, 3일. 예, 선생님, 저 그대로 한번 보고 한번 써보세요. 이런 문서를 만든다. 예. 쌤, 지금 얘가 1쪽이죠? 쌤, 얘가 1쪽이죠? 예. 자, 그럼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쌤, 여기다가 1쪽이라고 쓰고, 뭐, 여기다가 뭐, 인공지능, 이란, 뭐, 이렇게 뭐, 계속 문서 만들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1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쌤은 그냥 1쪽 이것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쌤 지금 이게 2쪽이야. 쌤 얘 입력하고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2쪽으로 왔어. 쌤 그 다음에 여기다 1쪽이라고만 쓰세요. 그냥. 쌤 여기다가 이제 1쪽이니까 1쪽에다가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다 쓰고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또 눌러. 3쪽으로 갈 거예요. 쌤 3쪽.
그럼 여기다가 우리 선생님 그냥 3쪽이라고만 쓸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10쪽. 10쪽. 응. 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기초만 돼서. 문단부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총 3쪽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1쪽, 2쪽, 1쪽이 3쪽인데, 얘는 이제 10쪽이야, 10쪽. 컨트롤 엔터. 아, 선생님, 그건 좀 무시할게요, 선생님. 나중에요, 선생님. 왜냐면 미리 보기에서 선생님 제가 나머지 거 여백 보기 말고 다 예. 자, 얘는 1쪽이고, 2쪽이고. 아니,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제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럼 오늘은 10쪽 AI 적용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10쪽으로 가세요. 이거 언제 내려서 갈 거예요, 선생님? 얘를 갖다가 딸깍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 10쪽으로 딱 가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 뭐가 있냐면, 선생님 나중에 배워요. 입력메뉴 한번 펼쳐볼게요, 선생님. 똑같아. 우리 아까 뭐 있어?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한테 책갈피 배웠잖아요, 선생님. 그죠,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 책갈피 배웠어요. 선생님 처음 밑에 책갈피 있어. 아직 누르지는 마시고. 누르셔도 상관없는데. 혹시 누르셨으면 그냥 선생님 빨리 그냥 취소 눌러서 나올게요. 이 책갈피라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문서를 만들면서 책갈피를 딱딱딱 해야 돼. 왜냐면 아니 오늘은 AI 적용이 10쪽인데 문서를 딱 편집하다 보니까 AI 적용이 11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우리는 목차를 처음 만드는 게 아니야. 얘를 1번에 만드는 게 아니고 내용을 쭉 만든 다음에 야, 내가 책갈피 끼우는 거 가지고 너가 목차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 그럼 처음에는 얘가 10쪽이었지만 나중에는 얘가 11쪽이 될 수도 있고 15쪽이 될 수도 있어. 얘가 자동적으로 바뀌어. 저거 알아서. 저거 알아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오늘 배우겠지만 선생님이 여기 각주라는 게 있어. 각주 미주 제가 선생님 설명 드렸잖아요. 각주라는 게 있어. 자, 각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다가 이거 볼게요, 선생님. 제가 각주를 붙였어요. 여기다가 오픈 AI라는 거랑 인공지능 뭐 프로그래머로 이렇게도 쭉 이렇게 이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니 우리 선생님 전공서적 같은 경우는 본문은 한 줄인데 각주가 한 페이지인 경우도 있잖아. 응. 그래서 얘가 지금 각주가 번호가 A야. 제가 또 이렇게 다른 단어에다가 또 이렇게 각주를 또 붙였어. 그럼 얘가 자동적으로 지가 B가 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단어에다가 또 예를 들어서 또 각주를 또 붙였어. 그럼 얘가 이제 C가 이렇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굳이 B라는 단어에다가는 굳이 이거로 각주를 붙일 필요가 없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였는데, 얘를 지워버리면, 얘가 C가 B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얘가 다 바꿔서 해줘요. 페이지 번호든, 아까처럼 쪼개든. 선생님,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선생님. 박지를 지울까요? 예스 하니까 좀 이렇게 B로 바뀌었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아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만들다가, 문서를 하다 보니까 좀 큰 그림이 들어가서 얘가 12쪽이 돼버렸네? 그럼 나중에 얘한테 목차 만들기 해달라고 할 때 얘가 12쪽으로 바뀌어 아까처럼 이게 안 되면 어려워서 문서 못 만들어요, 선생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긴 문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아까처럼 책갈피를 싹 띄워야 돼. 그래서 자, 선생님께 한번 볼게요. 저를 잠깐 따라서 할게요. 자, 10쪽 앞에를 상관없어. 10쪽 뒤에 있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저를 잠깐만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자, 입력 메뉴 펼쳐서 저 밑에 책갈피, 저 밑에 책갈피. 파워포인트 아까 우리 단톡방하고 똑같아. 자, 이 책갈피 이름이라는 거는 선생님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뭐 파일 이름을 넣어라, 책갈피 이름을 넣어라, 무슨 이름을 넣어라. 이 이름이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보기 편하게 찾기 편하게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만약에 이런 문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조 뭐 예를 들어서 AI 아까처럼 뭐 적용 이렇게 넣어주면 제일 찾기 편하겠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한글에서 책갈피 기능이라는 걸 사용해서 여기다가 넣었어. 선생님 넣었어요. 책갈피를 넣었어요, 선생님. 아무 반응이 없잖아. 선생님, 이 다른 사람이 문서를 받아올 때는 책갈피를 넣는지 안 넣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선생님. 이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다른 분한테 메일로 보냈어. 그럼 다른 분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문서를 받아보자마자 보기에 표시 또는 숨기기 초판보라는 걸 세팅을 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무슨 기능을 썼는지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없죠. 빨간색으로 다 설명을 잘하죠. 뭐를 썼다, 뭐를 썼다. 근데 저도 문서를 딱 받아보면 쌤 책갈피부터 딱, 아니, 초판보부터 딱 설정을 해요. 무슨 기능을 썼는지. 무슨 기능을 썼는지. 그러니까 기능 적용을 했는데 화면에 아니 책갈피를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알아? 이해하시겠죠? 모르잖아요, 선생님. 우리 머릿말도 그래요. 꼬릿말도 그렇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2020 버전을 쓰잖아요, 선생님. 하이 버전은 어떻게 돼, 얘가? 굳이 족반을 설정을 안 해도 머릿말, 다행히 꼬릿말 이게 나와. 아, 그래 우리가 꼭 이거를 종이에다가 찍어보자. 아니 머릿말을 넣는데 화면에 안 보여. 아니,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알아? 종이에 찍어봐야 알지.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선생님 예전에는 쪽번호도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쪽번호를 넣으면은 어떻게 쪽번호 매기기라는 걸 하면은 번호가 이렇게 나와. 근데 예전에는 얘를 갖다가 종이에 찍어보지 않는 한 화면에 표시가 돼. 쪽번호를 넣은 거야, 만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선생님 그럼 어차피 책갈피 넣었으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배워. 한번 해보기나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얘를 갖다가 선생님 뭐 블럭을 그냥 블럭 잡을까요? 자,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다시 입력 메뉴 펼쳐서. 선생님, 입력 메뉴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 쭉 내려오시면 뭐가 있냐면, 입력에, 책갈피 밑에 링크 있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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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링크 기능이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선생님. 홈페이지 바로 이동할 때. 아니면 목차 만들어서 쪽하고 쪽 이동할 때. 우리 한글에서는. 하이퍼링크 해주신 다음에, 하이퍼링크 선택해 주신 다음에, 쌤 여기서, 신호 보시고, 일단 조판보를 해제를 시켜주세요. 자, 표시 또는 숨기기에서 조판보 해제. 자, 쌤 문서를, 새로운 문서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자, 쌤, 파일 메뉴 누르시고, 쌤 요거 불러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새 문서 바로 밑에 보면 문서마당이라고 있어. 문서마당. 쌤, 이거 조판 설정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쌤들이 만들어서 쓰시는 것보다, 자, 쌤, 문서마당을 클릭을 하면, 자, 쌤 이게 한번 볼게요. 다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쌤, 전부 다 만들어서 넣어놨어. 자, 쌤, 문서마당을 클릭을 하면 전부 다 만들어서 넣어놨어. 최근 이용. 두 번째, 문서마당 꾸러미. 자, 최근 이용 문서마당 꾸러미인데, 최근 이용은 지금 누군가 이거를 한번 불러온 거야. 자, 쌤, 문서마당 꾸러미로 가면, 자, 쌤, 이게 한번 볼게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입력을 하고, 편집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서 여백 보기를 한 다음에 잘린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시험이 아니면 선생님 어떠냐면 저희가 다 여기서 이렇게 불러와서 편집을 해요. 선생님 여기 보면은 뭐도 있냐면 선생님 제가 엊그저께 가다 보니까 뭔 이혼 무슨 소리로 다 있어. 선생님 없는 문서가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는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접수발되는 선생님 이렇게 이 문서 형식이기 때문에 예. 선생님 뭐 아무 문서나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선생님? 아무 문서나에 뭐 아무 문서나 자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문서를 뭐 결혼원이라는 것도 있고 결근 이유서라는 것도 있고 선생님 아무 문서나 클릭해서 열은 다음에 자 선생님 어떻게 돼? 얼른 보기 일단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보냈거나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열으실 때는 쌤 어떻게 돼요? 얼른 조판부호부터 세팅해라. 그럼 쌤 이거 한번 볼게요. 이런 기능을 썼다는 얘기죠. 선생님. 자,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면 문서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 쌤,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여기는 되게 이렇게 표로 만들 것 같은데, 표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표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얘는, 여기 지금 보면, 쌤, 얘가 지금 선이거든. 아니, 뭐 이렇게 선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표가 아니거든. 아니, 선생님, 이렇게 표 크기, 아까처럼 표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을 때 문단부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얘가 표 기능을 사용해서 만든 게 아니고 여기는 만약 이 선을 사용해서 선생님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아니, 사각형을 그리는데 얘를 갖다가 표 기능을 사용해서 한 줄 한 칸을 입력해서 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선생님 이렇게 직접 그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얘를 갖다가 편집을 할 때는 일반 내가 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배워서 쟤를 편집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 뭐가 안 될 때는 무조건 조판 설정. 예. 근데 선 평상시 이렇게 조판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보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평상시 우리 선생님들이 편집을 할 때는 표시 또는 숨기기에서 꺼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돼? 다시 또 문서마당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선생님 여기 왼쪽에 보면 가정문서라는 게 있어요. 가정문서. 가정문서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오시면, 상장 한번 가볼까요? 상장. 왼쪽에서 가정문서에서. 쌤, 이게 미리 캔버스예요. 다 만들어져 있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이름 입력하는 데다가 이름만 입력하고, 아까 우리 문서 마당처럼. 쌤, 특히 그림이 들어간 문서는 무조건 표시 또는 숨기기에서 조판부어. 그래서 도대체 얘를 갖다가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는지 쌤 봐야 돼요. 이렇게 문서를 어떤 사용해서 문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쌤들이 제가 선생님 단톡방에다가 그날 수업할 걸 올려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선생님 제가 글자만 정해서 아무 편집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무슨 기능을 썼는지, 혹시 책갈피기라는 기능을 썼는지, 링크라는 기능을 썼는지, 표를 만드는 대신에 선이라는 걸로 이런 걸로 도형을 그려서 문서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 어떻게 돼? 경고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선생님 조판입니다, 선생님 조판. 아니 아까 책갈피처럼 분명히 다 지정을 해줬는데 화면에 안 나오는 거야. 평상시 편집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 꺼놓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평상시 편집할 때는 꺼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 쉬고 자, 쌤 교재를 몇 쪽으로 한번 보시냐면 쌤 교재를 몇 쪽으로 한번 보시냐면 내용이 얘가 적어서 선생님, 자, 10쪽의 스타일, 10쪽의 스타일, 10쪽의 스타일,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스타일. 자, 선생님, 일단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어디에 있냐면, 쌤, 저기 서식이라는 메뉴 한번 펼쳐볼게요. 저 밑에 있어요, 쌤, 스타일. 자, 스타일, 10쪽의 스타일, 자, 스타일. 쌤, 한번 들어가 보기나 해볼까요, 선생님? 자, 스타일 창이 떴어. 스타일 창에. 자, 스타일 창이 떴고, 선생님, 지금 10쪽에, 선생님, 조건이죠, 조건. 조건을 보면 선생님, 2번이 문단 모양,
3번이 글자 모양이죠, 선생님. 가장 기본이 선생님 뭐냐면 글자 모양입니다. 선생님, 글자 모양. 아니, 선생님, 우리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은 말 그대로 워드 프로세서야. 쌤, 얘는 한글은 워드 프로세서야.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뭐야? 글자를 입력해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편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편집. 서식을 지정을 해, 서식을.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인쇄, 결과물을 넣는 거죠, 선생님. 문서 결과물을 넣는 거죠. 이 결과물은 미리 보기하고 편집하고 미리 보기하고 편집하고 선생님 예를 갖다가 선생님 이렇게 수십 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리 보고 편집하고 미리 보고 편집하고 예를 갖다가 수십 번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글자에 대한 서식은 근데 선생님 요거 이제 글자에 대한 서식은 꼭 우리 그 한글뿐만이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선생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으니까 자, 먼저 글꼴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텍스트 크기 글꼴 크기 글꼴 크기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돼요? 글자 속성 뭐 있어? 진하게 가장 많이 쓰는 게 기울림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밑줄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돼? 뭐 글자 색 글꼴 색 가장 기본이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선생님 아무거나 선생님 블럭 한번 잡아볼게요. 아무거나 선생님 블럭 잡으시면 돼요, 선생님. 자 아무거나 블럭 잡으시고 선생님 저기 서식 메뉴 펼치시면 자 서식 메뉴 펼치시면 선생님 여기 지금 서식이라는 메뉴를 펼치면 선생님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구분선이 표시가 되어 있죠. 구분선이 선생님 예를 갖다가 자,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또 이게 지금 글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첫 번째 그룹에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친구들은 문단 이게 두 번째 그룹에 있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자 선생님 서식 메뉴에 첫 번째 그룹에 첫 번째 있는 게 글자 모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 밑에 가서 찾으시면 첫 번째 그룹이면 구분선 윗부분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글자 모양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돼? 자, 글자 모양 창이 뜨고 글자 모양 창에는 선생님 기본적으로 세 개의 또 메뉴바가 제시공이 돼요. 선생님 뭐예요? 기본, 확장, 테두리 배경. 자, 기본, 확장, 테두리 배경. 자, 선생님 기본, 확장, 테두리 배경.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취소. 자,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 저한테 어떤 기능을 배워. 어떤 기능을 선생님 어떤 메뉴를 배워. 선생님 가장 기본이 글자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인데 선생님 이 친구는 선생님 어디에 있어요? 기본이라는 메인 메뉴 밑에 뭐가 있어?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앞으로 이 어떤 메뉴를 배우는데 제가 처음에는 4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려.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 편하신 방법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메뉴에서 쓰는 방법. 그럼 얘가 그 메뉴에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선생님 두 번째는 그냥 단축 메뉴라고 그래서 선생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선생님 지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열었기 때문에 선생님 문서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이게 문서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카카오톡에 올린 문서가 2018로 열렸는지 21로 열렸는지 아직은 몰라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 글자 모양하고 문단 모양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2가지를 딱 배우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카카오톡으로 받아서 얘를 정확하게 22로 열어야 돼요. 22로 열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가 열릴 거는 2020으로 열릴 수도 있고 2018로 열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 PC마다 한글 프로그램 버전이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 저는 여기서 18로 배우고 22로 배우고 집에 가서 16으로 배우려니까 선생님 메뉴가 좀 달라요. 그럴 때 선생님 제가 무슨 키 쓰라고 그랬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는 똑같다 그랬어. 2018에서 글자 모양이 서식 메뉴라는 서브 메뉴에 있지만 버전이 다르면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서식이라는 메인 메뉴 이름 자체도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이 메인 메뉴라는 이름 자체도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선생님,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작업할 때가 선생님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버전이 좀 다를 때, 버전이 다를 때. 왜냐면,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 다른 메뉴에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블럭 잡으시고, 선생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나오는 메뉴가 이게 단축 메뉴다. 그게 뭐냐면, 자,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픈 AI라는 두 개의 단어를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지금 우리가 한글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엄청 많잖아요, 선생님.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메뉴. 선생님 두 번째 그룹에 있어요. 두 번째 그룹에 Alt에 이어지겠죠, 선생님. 두 번째 그룹에. 아, 선생님 그럼 똑같이 떠요. 선생님 이거 자꾸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기본, 확장, 테두리.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글자 속성 메뉴가 기본 탭에 있을 수도 있고 확장 탭에 있을 수도 있고 테두리 배경 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근데 대개 우리 쌤들이 그동안에 한글 뭐 간단간단하게 문서 만드신 쌤들은 거의 다 이 기본 탭에 있는 메뉴들만 뭐 세팅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또 취소 버튼 누르시고 자, 어떻게 돼? 또 아무거나 또 블럭 잡으시고 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이제 리본 메뉴가 나와야 되겠죠. 딱 펼쳐진 이제 아이콘을 선택해야 되겠죠,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그림들로 제공되는 게 이게 아이콘이라고 해서 리본 메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리본 메뉴를 선택을 하려면 선생님 여기 나왔네 펼침 단추를 눌러서 서브 메뉴를 선택을 하지 마시고 서식이라는 메뉴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를 얹으라고 그랬어. 그죠, 선생님? 서식이라는 메뉴 위에다가 마우스를 딱 얹으니까 선생님 딱 펼쳐져. 딱 펼쳐서 지금 여기까지가 스타일이고 선생님 지금 스타일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 이 스타일이라는 기능 중에서 첫 번째 뭘 배우는 거야? 글자 모양을 배우는 거야. 선생님 리본 메뉴에서는 여기에 있어요. 리본 메뉴에서는 여기에 있어. 지금 똑같은 창이 떴어. 기본, 확장, 테두리. 자, 선생님 저희가 표를 만들 때도 표 안에 글자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표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편집할 때도 글자 모양 창을 띄워야 돼. 자, 우리가 그림을 삽입을 해. 그림 안에다가 쓰면 뭐가 되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다가 캡션을 넣는다든가 글자를 또 넣어야 돼. 그럴 때도 선생님 글자 모양 창을 띄우잖아요. 선생님 글자 모양 창 수십 번 띄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똑같아요. 기본 확자. 이 메뉴가 이제 다 들어와야 돼, 눈에. 가장 기본이 기본이다. 자, 취소. 자, 선생님 세 번째 방법. 단축 메뉴.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방법. 선생님 리본 메뉴에서 리본 바에서 아이콘을 선택해서 글자 모양 창을 띄우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돼요? 단축키. 단축키. 단축키는 선생님 어떻게 돼요? Alt L을 눌러서 단축키. 그래서 나는 좀 시험에 좀 목표를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단축키 쓰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아무데나 블록 잡으셔서 자, Alt L 누르시면 글자 모양 창이 바로 뜨죠. 네 가지 방법. 그러면 이거 끝나면 바로 우리가 문단 모양을 배울 텐데 문단 모양을 띄우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자,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어떤 메뉴는 메뉴 1번밖에 없고 어떤 메뉴는 단축키만 있고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려요, 선생님. 그때그때마다. 워낙 글자 모양이라는 스타일 메뉴 중에 글자 모양이라는 요 기능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메인 메뉴에서도 제공해주지. 오른쪽 길 들어서 단축 메뉴에서도 제공을 해주지. 쌤 이렇게 아이콘으로도 제공을 해주지. Alt를 눌러서도 제공을 해주지.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자, 다 끝났어. 자, 선생님 아무 방법이나 사용해서 글자 모양 창 띄울게요. 글자 모양 창. 자, 쌤 먼저 기본 탭에서 쌤 보여? 쌤 여기 이제 글꼴이죠. 우리 한글에서 제공되는 게. 자, 쌤 이 MS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글꼴이 쌤 이게 글꼴 목록 리스트에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 한글은 쌤 글꼴이 거의 쌤 이게 기억, 니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얘가 내려가 봐야 바탕체야. 아, 내려가 봐야. 그러니까 쌤 우리가 글꼴을 지정할 일이 많아. 그러면 쌤이 어떻게 되냐면 글꼴을 지정하실 때 이 글꼴 쌤 요거 쌤이 얘를 갖다 우리가 스크롤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쌤 이걸로 굴려도 되고 얘를 갖다 쌤 이렇게 굴려도 되고 휠로 마우스 휠로 굴려도 되고 스크롤 업 화면을 위로 스크롤 다운 화면을 아래로 굴려도 되고
그래서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해도 되고, 쌤 얘를 그냥 무조건 위로 드래그 하세요. 왜냐면 거의 굴림 아니면 도둠만 시험에 나와. 굴림, 도둠, 궁서.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이거 이제 글꼴이야, 글꼴. 근데 뭐 궁서, 아니면 또 뭐 궁서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쌤, 설정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쌤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내가 지정한, 쌤 얘는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를 굴려서 조금만 키워볼게요, 선생님. 저는 지금 막 얘를 갖다가 지금 한 200 정도 키웠거든. 아직 우리가 글자를 조금 이렇게 크기를 좀 안 배워서, 자, 근데 쌤 저희가 좀 기회가 되면, 쌤 저희가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나중에 네이버 글꼴에서, 쌤 네이버 글꼴에서, 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글꼴을 좀 다운받아서 한번 써볼 거예요, 선생님. 여기 보면은 한글 네이버 글꼴을 제공하는 선생님 서버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글꼴을 우리가 이렇게 나눔, 네이버 나눔, 뭐, 선생님 이런 글꼴들이 있거든. 저희가 나중에 지금 이거 다운받아서 한번 써볼 겁니다, 선생님. 저 쌤도 아무데나 블럭 잡아서, 쌤 이제는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쌤 이건 이제 기본 글자 크기예요. 쌤 이 친구가 지금 10포인트인데, 자, 쌤 이거 한번 볼게요. 쌤 지금 얘를 갖다가 증감 버튼이라고 얘기를 해요. 글자 크기가 10인데 쌤 위쪽으로 향하는 꺽쇠를 누르면 10보다는 디지트 값이 자꾸 커지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아래쪽을 누르면은 적어지고 아래쪽으로 적어지고 그러니까 쌤 증가 버튼을 눌러서 15포인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20포인트로 되어 있네 다시 감소 단추를 눌러서 15포인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펼침 단추를 눌러서 15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시험은 17포인트가 잘 나와요, 선생님. 17포인트를 선택하려는데 10포인트, 17포인트가 없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여기 글자 포인트, 글자를 17포인트를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17포인트가 잘 나와. 그러면은 보통이 10포인트인데 선생님 이거 지금 17포인트예요. 17포인트. 또 아무데나 블럭 잡고 쌤 단축키 한번 써볼까요? 아트 단축키 한번 써볼까요? 단축키. 자, 쌤 얘가 글꼴이고 그다음에 쌤 얘가 이제 글자 크기. 쌤 장평이 있어요. 너무 중요해. 장평이. 자, 장평은 키가 똑같아 글자가. 그 대신 얘가 뚱뚱해지는 거야. 뚱뚱해지는 거야. 쌤 얘가 일단 우리가 공문서 만들 때는 이 문서를 발신하는 기관명이 제일 밑에 오거든. 발신 기관명은 항상 장평을 100인데 야를 150을 줘서 조금 뚱뚱하게 만들어. 쌤 무슨 얘기냐면 쌤 아무데나 블럭 잡고 자, 쌤 또 저 같은 경우는 단축 메뉴를 눌러서 글자 모양 쌤 지금 장평이 100인데 쌤 얘를 갖다가 뭐 감소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감소 버튼을 눌러서 50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50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자 지금 자 한 두세 개 단어 블럭 잡아서 장평을 50으로 놓고 그 다음에 또 블럭 잡아서 장평을 150으로 놓을게요, 선생님. 자, 150, 150. 자, 선생님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키는 똑같아. 선생님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선생님 키는 똑같아. 키는 똑같은데 선생님 얘는 장평을 50으로 넣은 거고 얘는 선생님 어떻게 돼요? 옆으로 뚱뚱해졌죠, 글자가. 가로 폭이 커져. 항상 우리가 공문서 만들 때 제일 아랫부분에 발신 기관명은 장평을 150을 두는 거야. 이게 공문서 규격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레포트 같은 거 낼 때 A4 용지 1매로 뭐 지금 같은 뭐 600자 이내로 해라 그런데 예전에는 A4 1매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는 조금 쓰고 이 글자가 많아 보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선생님 장평 같은 거 좀 키우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선생님 자녀분들 두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애기들 체험학습 보고서 보세요, 선생님. 장평까지 다 지정해줘요. 글자 조금 써주고, 선생님. 장평 얼마, 자간 얼마라까지 다 지정해줘요, 선생님. 아주 뭐 대학교 과정으로는 기본이고, 기본으로 다 제공해줘요. 얼마로 해라. 규격이에요. 자, 선생님 또 아무데나 블럭 한번 잡아볼게요. 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선생님. 화면을 좀 키워서. 자, 또 메뉴에서 글자 모양. 선생님 뭐 글자 모양 뭐 자신 있죠, 선생님. 우리가 어떤 메뉴를 배우든 간에
앞으로 버전에 상관없이 쌤 이렇게 지금 네 가지 방법을 다 배울 거야. 아이, 쌤 밑에 자간이 있어요. 자, 자간이 0이야. 자, 자간이 0인데, 쌤 0이니까 증가 단추를 누르면 쌤 어떻게 돼요? 얘가 0보다 커지겠죠. 감소 단추를 누르면 쌤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쌤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3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30. 응, 마이너스 30. 응. 자, 마이너스 30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쌤 또 아무데나 또 블럭 잡아서 쌤 어딘가 하면 이제 플러스 30. 응. 한 군데는 마이너스 30. 한 군데는 쌤 어떻게 돼요? 30. 자, 쌤 볼게요. 쌤 지금 이 부분은 기본이야. 0이고. 쌤 얘는 지금 마이너스 30이고. 쌤 얘는 쌤 지금 어떻게 돼요? 30이에요. 쌤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죠, 선생님? 이게 자간 장평 타시험이에요. 우리 많이 쓰고. 쌤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1번 조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쌤 어떻게 돼요? 자간은 어떻게 해라? 장평은 어떻게 해라?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자, 이거는 시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간 장평 엄청 많이 써. 쌤 이 자간을 쌤 이런 문서 있어요, 선생님. 자, 1점 안내. 자, 모임 장소 공지. 공지. 그 다음에 선생님, 오쌤 이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장소. 자, 쌤 볼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해야 이쁘냐면, 여기에 딱 맞아야 돼. 가가.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를 맞추려고 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어? 얘를 또 앞으로 빼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도저히 안 맞네. 이럴 때 자간을 활용해요. 자,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 우리가 우리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공백 있죠? 공백도 선생님 코드값이 16진수 40이라는 그러니까 뭐 10진수 코드값이 있어요, 선생님. 컴퓨터 48, 16이니까 선생님 16, 32니까 여기 1, 0, 0,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컴퓨터 알아듣는 코드값이 이렇게 돼. 00101010이야. 수학생님 계시니까 이뜻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스페이스바도 우리가 공백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글자로 생각하고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토자 양반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만큼 공백을 블럭을 잡고 뭐 주면 돼? 자간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선생님 이거 블럭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자가 어떻게 되겠어? 간격이 넓어지겠죠? 제가 선생님 한 20 정도 적을까요? 지금 어떻게 돼요? 딱 맞아졌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이런 이용의 분석. 이럴 때도 선생님 자간을 활용해요. 아니 이거 딱 맞춰야 되는데 밀잔이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꺼리잔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이럴 때도 자간을 활용합니다, 선생님. 이게 선생님 얘가 딱 맞아야 이뻐요. 이렇게 딱 맞아야 예뻐요. 자, 선생님 또 아무데나 블럭 잡아볼게요. 다시 또 글자 모양. 예. 쌤 어떻게 돼요? 아이고 쌤 이게 어쩜 이게 좀 이게 뭐야? 좀 진하게 하고 싶어. 진하게. 예. 자, 설정. 쌤 이게 진해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블럭 잡고 글자 모양. 쌤 이렇게 기울임. 설정. 쌤 이거 다 시험. 또 블럭 잡고 글자 모양. 쌤 어떻게 돼요? 밑줄. 설정. 다 이렇게 시험. 쌤 얘는 굵게, 얘는 약간 이탈릭체라고 하죠, 선생님. 글자가 약간 좀 기울어졌어.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밑줄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아무데나 또 블럭 잡으시고 또 글자 모양. 선생님 리본 메뉴가 편하긴 하네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편하기는 하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취소선, 그죠?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정가, 뭐 32만 원 이렇게 하고 얘를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글자 모양 가서 자 이게 지금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하고 취소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보세요. 뭐 할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서 만들 때. 자, 쌤도 아무데나 또 블럭 잡으시고 글자 모양. 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도만 나가면 돼 이렇게 불러와서 쌤 나머지 부분은 조금 뺄게요. 쌤 이거 천천히 할게요. 쌤 이점자 아래점자 천천히 할게요. 쌤 이게 글자색 있어요. 쌤 이게 글자색을 지정을 할 때는 우리 한글이라는 거는 글자를 꾸미는 문서이기 때문에 항상 글자 배경색을 생각을 해야 돼요. 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트 배경에다가 텍스트는 검정이죠.
그래서 이제 글자가 주인공이야. 어떻게 하면, 이게 제목인데, 좀 제목을 좀 멋지게 좀 꾸미고 싶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 뭐 글꼴 석성을 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마. 그럼 여기다가 글자가 검정색이니까 노란색으로 좀 이렇게 글자 배경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하면 훨씬 눈에 잘 띄죠. 이 문사를 딱 봤을 때도 얘부터 눈에 들어오겠네요, 선생님.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채워진 부분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음영색이에요, 선생님. 얘가 이제 음영색이야. 글자색. 예를 들어서 선생님 글자색은 선생님, 예, 선생님,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선생님. 뭐, 빨간색처럼 보이는 거, 빨간색 계열.